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소기업의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너무 경연 관련된 영상만 올린다고 중소기업 관련된 영상도 좀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25년 4월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 대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가계대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대출,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25년 3월 말일까지 해서 이제 24년도 법인세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소득세 신고가 이제 일반적으로 5월, 일정 매출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6월 달에 신고를 하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들의 법인세 신고가 올해 3월 말일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제 법인들 기준에서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올해 연초에 혹은 작년 연말에 자금을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내가 만약에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이 늘었거나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험을 새로 본 거예요. 등수가 바뀌었습니다. 평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나 대출 조건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혹은 뭐 추가로 자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어필의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24년 매출이 23년 대비 매출이나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혹은 담보가액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대출을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연초 혹은 작년 연말에 자금을 신청했는데 뭐 이렇게 등급이라든가 뭐 매출을 이유로 떨어졌던 기업들은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이 새로운 기준이 우리는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대부분 이런 신용등급의 베이스를 두고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 혹은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생겼다라고 하면 좀 호의적으로 대출 심사를 해주죠. 근데 이제 반면에 매출이 떨어졌다, 담보가액이 떨어졌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경기의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이 가치가 1,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공장이나 상가, 창고들은 1, 2년 전에 비해서 시세나 감정가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액도 떨어졌는데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추가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업체들, 담보가액이 떨어진 업체들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차주가 등장해야 될 것 같고요. 23년 대비 24년도에 매출이 늘어서 늘어난 매출과 지표로 법인세 신고를 맞춘 법인들은 시중 주거래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새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같은 경우에도 신보, 기보 동시에 쓸 수는 없는데 요즘 신청 자체가 온라인 베이스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도 신보 기보를 안 쓴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고, 이미 신보나 기보 한쪽을 쓰고 있는 분들은 보증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심사자나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전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신보 쓰시는 분들이 기보로 넘어간다거나 기보 쓰시던 분들이 신보로 넘어오는 걸 전환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증기관을 바꾸면서 추가로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셔서 매출이 는 기업들은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개인 사업자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매출이 23년 대비 많이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결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런 소득세 신고랑 각종 재무제표가 국세청의 신고가 마무리돼야 나도 이제 바뀐 지표가 생긴 겁니다. 기준이 시험 점수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는 거는 우리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게 금융기관 혹은 각종 정책자금 지원기관, 보증기관에서 봤을 때 확정된 서류로 보여지는 건 결국은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도 신용평가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뀐 재무지표, 결산서를 가지고 새로운 신용평가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매출 수익금의 각종 재무지표들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24년이 3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어떤 자금 조달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거꾸로 이제 매출이 23년 대비 24년이 좀 줄었습니다, 혹은 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소득세 확정 신고하기 전에 한번 여기저기 더 열심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 추세랑 좀 무관하게 자금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중진공, 소진공이죠. 매출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비해서는 덜 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는 특히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로컬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진공의 정책 자금이라는 게 크게 섹터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직접 대출이 있고요. 그 외에 이자를 지원해, 딴 데서 대출 받아오세요, 우리가 이자만 지원해 드릴게요, 2차 보전, 투자 조건부 융자, 채용자 복합금융 이런 것들은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의 한도를 제공해주는 직접 대출하고는 다른 성격의 대출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 조건부 융자라고 하면 기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도 쉽지 않죠. 또 채용자 복합금융은 중진공 우리 회사에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인수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통상적인 소상공인 평범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대출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들어갔더니 신청 자금 리스트가 쫙 있는데 다 투자조건부 융자, 2차 보전, 채용자 복합금융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직접 대출이 항목이 없거나 적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직접 대출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다양한 자금 중에 우리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건 운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유효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대출 중에 운전자금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앞에 예를 들면 혁신성장자금 같은 경우에도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인데, 혁신성장자금의 기초 맥락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초기 가동비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의 조건 없이 운전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내가 우리 기업이 속한 로컬에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죠. 통상 운전자금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창업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 내수기업의 수출자금, 이렇게 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설자금 신청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이제 우리 기업이 속한 중진공 지역 본지부에 유효한 자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설자금 신청하는 기업들은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4월 현황 놓고 보면은 지역마다 소진된 자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 5월 신청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거를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나 브로커들이 알아서 신청해 줄 수는 없어요. 기업이 우리 기업의 로컬 우리 기업에게 유효한 자금이 있나 없나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에 사실 제일 지금 신청에 곤욕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이 24년 3월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업종별 자금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진공 자금도 결국은 두 가지죠.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분을 합니다. 대리 대출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소진공이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한도가 필요한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직접 대출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직접 대출의 과거에는 뭐 12밀만 제조 소공인 특화자금, 5일 미만 비제조업, 뭐 혁신 성장 자금, 그다음에 뭐 통신 판매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자금 뭐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24년 3월달에 싹 사라지고 직접 대출이 조건부 자금, 업종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직접 대출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혁신성장促진자금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재능공단의 자금은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뭐 매월 일주일 동안 딱 기간을 줍니다. 월초에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다만 직접 대출 중에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상시 접수를 할 수 있게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상시 접수고요. 혁신성장 촉진자금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이 상시 접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다음 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려고 일부러 신용자금을 떨어뜨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대상이 되시는 기업들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의 기준 매출의 3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치에서 2명 빠지는 조건까지 인정이 됩니다. 제조는 8, 9인, 비제조는 보통 3, 4인 정도의 그러니까 3인 이상, 8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매출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제조는 120억이니까 30%면 36억. 뭐 식당 같은 경우는 기준 매출이 10억이니까 30%니까 3억 이상 10억 미만 뭐 이런 조건을 가진 기업을 소상공인 후보 졸업 후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하게 된 기업들은 다음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상시 접수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조건들, 대출 신청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준비하거나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세팅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 촉진 자금 중에서 대표적인 자금이 이제 수출기업 자금이죠. 수출기업 자금이 수출 실적이 1,000불인가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잠시만요. 네, 아마 1,000불로 기억을 하는데 조건 자체가 수출 소상공인 수출 실적이 직전 1년 동안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한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을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회적 경제기업 스마트 기술 100년 소상공인 100년 가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이렇게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 혹은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조건을 만든 다음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실적을 만든 기업들은 그냥 수출 실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신청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수출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자체가 수출 실적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있어야 신청인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뭐 관세 신고서 들고 오셔서 신청하시면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조건을 만든 다음에 서류 다 구비하셔서 다음 달 신청에 신청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4월 현재 지금 자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부실률이 늘었고 담보가액은 떨어졌고 사실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신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려서 매출이 준 기업들은 준 기업대로 대안을 좀 찾으시고 매출이 는 기업들은 매출이 늘었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새로 심사를 받고 새로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고 새로 신청하는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증원 정책자금은 우리 기업이 신청한 유효자금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뭐 누구 흠사서 들어가신다고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 가능한 자금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조건별 신청입니다. 과거처럼 업종별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자금들을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선 파트너즈는 중소기업과 좀 1대1 상담을 통해서 기업의 현황에 맞게 사업 계획에 맞게 현황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이 도출한 문제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한 방법,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고객들을 리딩하고 또 솔루션만 드린다고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문제를 실제 실현해 갈 수 있는 경험과 행정력을 가진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기업과 작은 보폭으로 꾸준히 동행하면서 고객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컨설팅 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상담과 실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선 파트너즈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년 4월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자금 현황 전략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벤처를 부탁해와 동일한 브랜드로 블로그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 벤처를 부탁해를 통해서 다양한 텍스트와 자료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